정신병원 탈출기가 보낸 글입니다. 혹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글 제목이 정신병원 탈출기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식구의 아이디 이름입니다. 노래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법을 알려줘. 마음 같아서는 노래 잘하는 방법을 묻고 싶지만 일단 그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 어디 없나? 마왕이나 식구들 좀 도와줘. 가로 열고 철퍼덕. 가창시험이라는 이름에 노래 지지리도 못 부르는 인간들한테도 노래를 강요하는 시험 따위는 사라져야 해. 차라리 필기시험을 치게 해주셈. 내가 확실히 만점 받아주겠다. 음악시험이 가창이 60점인데 나 30점은 받을 수 있을까 걱정. 식구들은 노래 잘해? 우와, 한숨밖에 안 나온다. 노래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법도 아니고 심지어 노래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법이라. 근데 노래 잘하게 하는 법,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법, 표정 관리랑 액션이죠. 뭐 액션. 이건 프로나 아마추어나 동일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삑사리가 났을 때의 표정 관리다. 절대로 일단 동공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가 하고 뒤집어지면 눈동자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고개를 돌리기보다는 눈동자를 전후좌우로 탁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알아챘나, 표정 변화 있나, 남을 보게 돼 있는데, 자, 허공의 먼 지점을 향해서 눈을 딱 고정시킨 다음에 연속으로 고의적으로 삑사리를 20번 이상 내봅니다. 예. 한 지점에다가, 허공의 한 지점에다가 눈을 딱 고정시키고 눈도 깜빡거리지 마세요. 연습할 때는 눈도 깜빡거리지 말고 딱 쳐다본 다음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자, 삑사리. 아으, 라. 자, 한 번도 안 움직였죠, 눈이. 이걸로 가는 겁니다. 노래를 부를 때. 절대로 표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면을 보여주겠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약간 갸웃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삑 뒤집어지는 걸 보고 갸웃하고 갸가 들어갈 때, 갸의 기억 나올 때 바로 화려한 액션, 손 제스처 탁 쳐주면서 다음 자를 향해서 감정을 폭발시켜서 주의를 분산시켜라. 근데 이제 대략 낭패가 선생님께서 다음 5번, 다음 6번 이러면서 전혀 표정을 안 봐줄 경우, 귀로만 노래를 판단할 경우, 이 경우의 점수는 똑같습니다. 혹은 액션을 쓰느라 음정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음악 시간에 가창 시험 볼 때에도 인기상 이런 게 있던데요. 지나친 액션과 뭐 특기로 관객의 반응을 와 자아내면, 사실 그 가창 시험이라는 것도 한반 학생들 줄로 쫙 서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도 때로는 지루해요. 에이, 다음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면 되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노래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엔터테이닝 해줄 재능이라도 구비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노래 못 부르는 음치 A와 B의 경우에는 자신 없어서 꾸물꾸물 들어가는 음치보다는 지나친 성량과 막 나가는 음정으로 주위에 일대 파문을 일으키는 애가 점수가 낮습니다. 차라리.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수요일 날 진행되던 상담소에서 이제는 매일매일 한 구석에다가 문을 계속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사연을 올리시지만, 듣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거는 방송의 초입에 듣는 경고문을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리틀 플레이드 브라더스 언빌리버블 카운셀링 오피스. 문법에 대해서 시비 거는 당신은 개구리. 좀 더 고스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자. 마왕, 당신의 리얼 연애 스토리가 절실히 필요해. 마왕, 고3 때 고스 듣다가 성적 제대로 떨어져서 안 듣고 입시 끝나고 다시 왔어. 근데 입시 한 번 더 하게 돼서 또 못 듣고 있어. 안타까워. 나 참 간사하지. 평소에는 안 찾다가 심경의 변화가 오면 마왕 목소리를 찾게 돼. 지금처럼 고민이 생겼을 땐 더더욱.
그러니까 15987의 사연이었는데요. 고3 때 고스 듣다가 성적 떨어지는 바람에 안 듣고 이번에도 입시 한 번 더 하게 돼서 못 듣고 있다가 고민이 생겨서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는 오르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라는 주의는 어디 딴 데 가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 고스는 오는 사람 일일이 다 검문하고 가는 사람은 뒤에다가 바로 던져버립니다. 한동안 쉬다 오셨군요. 아이디 정지 48시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마음 오랜만에 한마디만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얘기들을 써서 이 자청에서 매를 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고스 식구들은 전부 약간 이 뭔가 피하게 쾌감을 좀 느끼는 성향들이 아닌가. 나 20살 대학로와 연극과 뮤지컬을 좋아하는 여자야. 고등학교 때는 대학로 공연 많이 보러 다녔고 그러다가 한 배우를 봤어.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 사람 연기를 평가하자면 최고는 아니지만 나한테만은 정말 최고였어. 그렇지만 쫓아다니는 팬 생활은 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멀찍이서 공연만 보러 다녔어. 고3 때 한 번도 못 봤고 대학 입학 후에 다시 보러 갔지. 근데 막 1년 동안 내가 여자가 된 건지 어쩐 건지 그 사람 공연 보는데 예전과는 다른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다가 왜 난 안 돼? 이렇게 된 거지. 아마도 공연이 아닌 무대 뒤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 인간관계 등등을 조금씩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팬이구만 싶지 않았던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마음도 기타 쳐봐서 알잖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춤도 배우고 연기도 배웠는데 몸이 도통 안 되더라. 미술을 시작했는데 잘 돼서 만족스러운 대학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무대에 미련이 남아서 무대 디자인으로 입시 한 번 더 하려고 나왔어. 결국엔 수능 공부하고 미술학원 다녀야 하는 입시생이 30살 중반 무대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에게 끌린 거야. 도와줘 망. 무대 아래 그 수많은 관객 중에 한 사람인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로 기억되고 싶고 물론 입시가 끝나자마자 확 고백해버리고도 싶어. 뭐 이런 상황에서 입시가 끝나자마자라는 단서를 달래면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그것도 입시 3번째 치면서 무슨 처음에 내가 고3이라 아무래도 부담이 있어서 입시가 끝나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찌질이 초짜 연애생들의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미팅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나가서 여자를 딱 보고서 와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고3 넘어가면서 제가 연락하기를 우리 이제 고3이니까 1년간 만날 수 없으니까 저는 걸 너무 당연하게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고3이 되면 남녀는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보 아니야. 채였잖아 바로. 나 참. 밑에 그렇게 써있네요. 아니 입시가 걸리적거리면 까짓 거 그만두고 냅다 그 사람 공연하는 극단 알바로 들어가서 무대 찌끄레기 좀 시켜달라 하지 뭐. 무대 찌끄레기 제일 힘든 겁니다. 제일 힘든 거. 저 요새 그 연기 생활 하고 있잖아요. 저 탤런트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그 보조자의 중요성이에요. 그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촬영을 하고 그러면 사실 그 현장에서 연출자, 감독 프로듀서 이 연출자가 전체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촬영 감독, 카메라 기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들이 있고. 근데 그 옆에 조명, 소품, 뭐 조명 보조 막 이런 인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 제가 연기 생활은 뭐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CF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급조해서 모은 스태프들 간의 호흡이나 지시가 딱딱 맞지 않아서 정말 그 현장의 연출 감독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스모그를 이렇게 슉 하는 뭐 이런 연기로 뿌리는 게 아니고 깡통에다가 집 같은 걸 담아가지고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거의 안 하지만 그 불 붙은 걸 깡통을 사람한테 던지더라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맑게 못 알아먹는다고. 근데 이건 보니까
주간 시트콤 드라마라서 이 팀이 구성돼가지고 이 작업을 한 지가 몇 개월이 됐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모았겠고. 그러니까 이 조명이랑 무슨 판 들어가지고 얼굴에다 빛 비추고 이러는 분들의 작업이 타이밍이 타다다다다닥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이 하나의 예술이더군요. 그러니까 나오는 뭐 화면에 비치는 드라마는 이제 결과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연출자가 의도하는 이 장면에선 이게 웃길 거고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훑어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배우 중에서 한 사람을 카메라가 딱 비추고 있는 도중에 옆 사람 배우는 자기는 그 화면에 실제로 걸려서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대사를 나란히 쳐줍니다, 같이. 그래서 분위기를 같이 유지를 시키고 처음에 한번 큰 장면을 촬영한 다음에 작은 장면을 잡아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전체 스태프들이 바로 15987이 이 표현한 무대 찌끄레기, 이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비디하게 굴면 이 작업은 완전 파장나는 거고 못 가는 거고, 그분들이 팔 떨어져라 마이크 손으로 잡고 판 손으로 잡고 전체 분위기를 잡아주고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이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오는 결과에 있어서는 뭐 연출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업 과정에서는 그 한 명 한 명이 내가 아차해가지고 딴청하고 딴 데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빠그러진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뭐 전 출연자가 쉴 새 없이 잡담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카메라 안 비칠 때요, 떠드느라고 정신, 하기회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주위에 몰려든 구경꾼이나 관객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스태프들이. 프란체스카는 스태프들이 배우들을 통제해야 돼. 너무 떠들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디오 사운드를 맡고 있는 기사분이 자 갑니다. 그럼 옆에서 이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장단을 맞추면서 자 조용 가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주위에 있는 관객들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 다 배우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만 떠들고 대사 읽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연기하는 게 무슨 뭐 연기 억지로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짧은 경험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음악 분야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가 하면 아주 팍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극단 알바 들어가서 무대 찌끄레기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게 뭐 본인한테 그냥 하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 창작 계통의 일 가운데서 찌끄레기에 해당하는 포지션이란 한 개도 없어요. 망, 어리고 그 알이 따오신 분이랑 어떻게 연애했어? 망 만날 당시에면 당연히 팬 아닌가? 모르고 만났어? 응? 이것저것 궁금하고 좋은데. 사실 부인분께 더 궁금하긴 해. 우리 망 어떻게 잡으셨나요? 10살 차이를 여자로 보이게 하는 방법 같은 거. 결혼하고 못 들었어? 나 당신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이런 방법 썼다. 뭐 이런 거. 도와줘 마. 당신의 리얼 연애 스토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야. 죄송합니다. 별반 도움이 안 되겠네요. 우리 마누라는 일단 서태지 팬이었고요. 저는 겨우 얼굴만 알아보는 상태. 그 다음에 제 눈에 띄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제가 그냥 돌격한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정도면. 그리고 별반 연예인과 팬 이런 관계로 만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 방송 안 듣잖아, 솔직히 말해라. 안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TV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은 어머니 그거 녹화해놨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녹화한 것들이 거의 남아있는데, 나 결혼한 이후에 나 TV 출연한 거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신경 안 써. 네, 뭐 이러고 살기 때문에 저의 권유라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으나 각오는 하시라. 그리고 무대 위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저 사람한테 사랑받는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좀 제가 한심하다고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뭐 그렇게는 안 봐요. 정신 연령이 무슨 초딩이냐라고 제가 얘기할 생각도 없고,
어릴 때 왕따 당한 적 있냐라고 물어볼 생각도 없고요. 그 나이 먹도록 개념이 그렇게 안 서느냐라는 얘기를 할 생각도 없거든요. 근데 가거는 하란 얘기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배신감 느끼지 말라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모습, 보여지는 말투, 보여지는 세계 이런 것들은 그저 그 사람 자신이 자기의 직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결과인데 나중에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실제로 안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여자 선생님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응아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저렇게 예쁜 선생님이 말도 안 된다. 저 예쁜 여선생님이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쥐고 앉아서 얼굴이 빨개진다라는 거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신에 대한 모욕이자 그리고 결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너 지금 나랑 붙자는 거냐? 정말로 주먹 나가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입니다. 주먹이 나간다는 것도 그런 얘기에서 항복을 받아내서 알았어. 저 선생님은 절대로 화장실 안 가.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저 불경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저 입을 당장 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먹이 나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뭐 정말로 그 선생님하고 알게 지내게 되든 아니면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든 간에 여자도 마늘 먹으면 입에서 냄새 나는구나. 그리고 저 천사같이 보이고 여신처럼 보이던 내 여자친구도 사귀어 보니까 방구도 끼고 화장실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좋을 수가 있고 사람하고 사는 거란 이런 거구나. 이게 현실이로구나. 하고 그 현실 차원의 이야기로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기쁠 수도 있고 혹은 그 신화로 비춰지던 것이 현실 세계의 차원으로 들어와서 저런 모습이라면 저런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오면 남녀의 연애라는 게 뭡니까? 사람 몸이라는 거는 땀이 나고 체액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배설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수천만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어차피 영혼이라는 것도 육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혼을 직접 연결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을 통해서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저 사람과 나의 영혼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게 되는 뭐 그런 경우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런 거니까 잘해보세요. 뭐 어떤 수법을 써야 눈에 띄겠느냐 라는 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연기를 그 남자 배우분이 하고 계신 도중에 관객석에서 일어나서 막 절규를 하다가 혼자 거품 물고 쓰러지든 뭐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앞에서 자해 공깔단 스타일로 본네트 위에 올라가든 그거는 본인의 능력 문제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개인적인 연결 관계나 자연스러운 끈보다는 상대방의 무대 활동 모습을 보고 반한 것이 일단 기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특수한 연애의 경우가 되겠죠. 알아서 하시고요. 잘 되길 바라고 혹시 잘 꼬셔져서 남친 여친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고스트스테이션.co.kr에 바로 사진 올려주세요. 이넘. 그럼 저희가 동네방네 아주 나쁜 소문 많이 내드릴게요. 방송 끝입니다. 1시간 만에 끝나니까 되게 기쁘네요. 아무래도 나 돌아왔다고 컴백 선언 하고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1시간이 줄어든 대신 여러분들은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방송이 끝나면 새벽 3시에서부터 4시까지 인터넷 ghoststation.co.kr을 통해서 로스트 스테이션으로 방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좀 더 진한 색채의 원단 고스 방송을 만날 수도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언제? someday.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데이빗 보위의 노래를 뚫고 뛰쳐나온 너의 뒤틀린 웃음 다른
Let